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어,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어제 밤 늦게 강의를 했었고요. 우리 똑똑한 부동산 투자 IMF님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 집에 도착한 순간, 그게 뭐였지? 라고 해서 제가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무료로 이제 하시고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좀 이렇게 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늦게 그 강의를 저녁에 하면 좀 저녁에 가면 늦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아침에 늦잠도 좀 자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PT까지는 아니고 뭐 헬스 등록한 거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도 좀 약간 몸은 피곤하지만 다녀왔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의 힘, 뭐 찰스 두히 그 뭐지? 제목을 까먹었네? 아무튼 습관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책을 넘어서는 뭐 그런 책이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게 나와요. 어, 뭔가 습관을 계속 갖고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계속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 돼서 몸을 이렇게 잘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기사 두 개를 좀 볼 건데 공통점이 키워드는 이분입니다. 이분 김현미 장관님. 김현미 장관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고양시 이쪽하고요. 김현미 장관님이 국감에서 어제 말한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에 나타날 거다. 자, 이거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거래가 27%가 급감이 된 고양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청을 정식으로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가격 하락 등 법적 조건 갖췄다. 다만 삼성, 지축, 관광문화단지 등은 제외하겠다. 이쪽은 지금 또 분위기가 좋거든요. 자, 봅시다.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게 정식 요청한 거죠, 이거는. 우리는 이에 앞서서 부산이 그렇게 했다는 걸 봤고요. 해운대구가 정식으로 했고, 부산시에서는 아마 이번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남양주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됐었죠. 자,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양이 아파트 매매 건수는 724가구, 8월 한 달 동안 1년 전인 지난해 8월 986가구보다 27% 감소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 거예요. 자, 시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왜냐면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 여기 고양시에 있는 거를 팔 수가 없어요. 일산에 있는 거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팔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자,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을 포함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률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 자, 지정이 되면 종부세 추가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인 경우.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고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을 했고요. 삼성, 지축 등 일부 지역은 제외. 이쪽은 분위기 좋으니까.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요, 종부세가 중과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뭐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아니면 3년 이내 매도가 아닌 2년 이내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돼서 장특봉 빠지고 기본 세율의 10%, 20% 가산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유재석 씨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자,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월 고양시 공공택지를,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민간택지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거죠. 이쪽 일부 지역은 이제 높으니까, 상승률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산 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 하락하고 있으나 불쌍한 내 물건. 고양 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제외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굉장히 좀 타격이 커요. 확실히 거래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남양주,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그리고 이제 부산시 전체에 요청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해운대 동네 수영구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탈락? 받아들여 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양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지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기사. 예측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국감 현장이라 그래가지고요. 김현미 네, 이게 국토교통부로 합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짧은 기사예요. 자, 보시면 여기 나오죠. 21일 국토부 장관 임대주택 등록,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여기 뭐죠?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에 나타날 거다.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던데, 보시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8.2 대책과 2017년이죠. 2018년 그리고 그 다음에 9.13 대책 등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 규제 효과가 올 연말 가시화 될 것라고 말을 했는데, 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중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 현재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 10%, 3주택자는 20%포인트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자,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세금에서 10%, 20%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본 세율에서 10%,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더 강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는 거죠.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현재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있는데 더 할 계획 있냐 했더니,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더 추가할 계획은 없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님이죠. 8.2 대책과 9.13 대책을 통해서 청약, 대출, 세제 등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했으니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다. 한번 보자고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혜택이 많아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지적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9.13 대책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줄였다. 아니 그러면 그거 믿고 등록한 사람 어떡하라고 지금.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예요. 야, 가스실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내가 버텨서 잘 나가면 내가 혜택을 줄게라고 했는데 그 말만 듣고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그 가스실에서 이제 혜택을 준 게 이제 그 방독면을 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을 주긴 줬는데 방독면이 봤더니 고장 나 있는 거지. 세제 혜택을 계속 줄여 막.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네요. 그래서 기사는 이걸로 끝이에요. 특별히 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같이 보면 어때요? 고양시가 정식 요청했잖아요. 해줄까 안 해줄까? 개인적으로 전 했으면 좋겠죠. 제 물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분위기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연말에 가시화 효과 나와야 되는데 저 해제해줬다가 혹시라도 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 불쌍한 일산에 있는 이 물건 어떻게 해 진짜. 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기사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봤어요. 어때요?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니까 좀 약간 살짝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하고 고양시가 해제가 지적된 게 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한번 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했고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예측은 이렇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는 것도 이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기사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사 여기까지 봤고요. 자, 오늘도 벌써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이제 저는 좀 이따가 이제 직방TV 또 촬영하러 갈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실 때는 아마 다 이렇게 끝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직방TV에서 그 부동산 세미나 하는데 이제 직방TV 아카데미라고 해서 1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11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잠깐 봐볼게요. 네, 맞아요. 11월 16일이에요. 그때 코엑스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직방에서도 이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저랑 투자의 신 놀부님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신 월천대사님 그리고 우리 이상우 대표님 그 분석 잘 하시는 아시죠? 그래서 4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출연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 해본 새로운 것도 좀 하고요. 새로운 것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중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소중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더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남은 시간도 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